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민하던 김순환 검찰총장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뭐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법리에 따라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뭐 정치적 고려는 좀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김순환 총장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얘기는 그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쪽 부분을 법리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 많이 고려한 것 아니겠나.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형사소법 구속 사유가 있었지만 무슨 뭐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본 재판에서 유무죄는 가려지겠지만 공범들인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안종범 수석, 전 수석 그다음 최순실 씨 모두 다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만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근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불구속 수위를 입혀서 구속 상태에서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모습들이 외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혹시 보수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게 좀 변수를 정하는 건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 부분들 국격의 문제 그리고 대선의 영향의 문제 이 두 가지 고려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고려해서 과연 불구속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이었지 그거를 다 빼고 순수하게 형사소송법만 들여다보면 구속될 여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김순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국격이라든지 어떤 대선에 대한 영향, 조기 대선 영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아마 김순환 총장은 이런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 설명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 하나만 좀 수정을 하면은 국격 얘기는 뺐으면 좋겠어요. 국격의 문제가 아니다. 네. 국격을 위해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대한민국은 여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바로 법정에 서는 나라가 대한민국. 여기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높이는 겁니다. 자,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30일 모레 오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국정농단 사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사례를 보면은 보통 이제 다음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기 때문에 더 좀 장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전망대 이제 예측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기각냐고요? 네. 저는 발부될 것 같습니다. 발부될 것으로 보시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검찰에서 청구 안 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측 결과 틀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걔가 청구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근거는 뭐였냐면 청구하면 발부가 될 것이라는 게 깔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원 입장에서 검찰이 아예 불구속죄 기소를 하면 모를까, 불구속 영장을 청구 안 하면 모를까. 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것을 기각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공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검찰은 내일 영장 실시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공범 다 구속됐어요. 가장 중요한 이재용 뇌물 안에서도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뇌물 받은 사람은 구속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막내 판사가 배당이 됐거든요. 부장이 아닙니다. 부담이 크겠네요. 부장 판사가 아니고 젊은 판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격과 조기 대선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부장 판사라면 조금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자, 박상병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된다. 오늘 두 분이 의견이 오늘 일치네. 딱 3가지 이유입니다. 권력 남용적인 행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구속 사유죠.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속 사유죠. 또 하나,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혐의가 더 큽니다. 그런데 불구속이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잠시 후 2부에서 곧바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어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끄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세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긴 하지만은 상황이 좀 다른 면이 많고요. 일단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럼 영장 실질 심사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네. 또 만약에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집에서는 삼성동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는 구인장입니다. 그러니까 나 안 가. 그리고 삼성동에서 버티면 강제 구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검찰 들렸다가 법원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선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와서 영장 심사 포기할 건지 심사를 받을 건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홍만표 전 검사장 그랬고요. 진경준 전 검사장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그 이제 법조 비리에 연루된 그 사람들이 아니다 심사 안 받고 그냥 구속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장 심사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기하게 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하는 그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사실 어떤 피의자의 소명을 안 들었는데 그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봐서 아 그래 이건 불구속이 맞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나 영장실질심사 나 언론 노출되는 것도 싫고 나 포기할래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지금 일단 모든 목표는 일단 구속을 면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법정 와서 판사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예를 들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장실질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포기할 확률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삼성 이대용 부회장도 이제 재판정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 아니요, 실제 받았어요. 들어가서 받았어요. 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추석하는 거니까요. 근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꼭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검찰은 나름대로 이래해서 구속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한 건데 네. 거기 피의자와 변호인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이거는 죄가 입증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나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나를 왜 구속을 합니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법원도 판단을 하지. 피의자 측 얘기 하나도 안 들어오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면 당연히 영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을 만약에 영장심사 포기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영장실질심사를 이제 포기한다는 생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다는 생각으로 자택에 머무르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 자택에 있으면서 집행을 아예 연기한다든지 유보하고 집행을 그러니까 구인 집행을 유보하고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저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네요. 삼성동에 있으면서 법원 입장에서 뭐 삼성동에 있으면서 영장실질심사 그냥 서류 검사하고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동 가서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이건데 글쎄 법원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인장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구인장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집행을 안 하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긴 법원이 힘들 거예요. 아마 법원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할 수 있는 예우는 예를 들면 원칙상은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고 저기 우병우 전 수석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가든지 기각이 되면 발부되면 바로 더 구치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유치장 뭐 예를 들어 검찰청 유치감이라든지 법원 유치감이라든지 또는 서울구치소에 수의를 입고 대기하게 하는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삼성동 집에 있게 하기는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거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법원 안에는 그러면 뭐 구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안에 어떤 특별한 공간을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경호원들과 대기하게 하고 있다가 기각이 되면 그냥 삼성동 돌아가고 발부가 되면 그 자리에서 서울구치소를 가는 그 형태를 취하는 확률이 가장 전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이제 재판부가 심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를 마친 뒤에 정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경호 문제예요.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 이제 대기할 때까지 들어가서 경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 때 얘기 말씀드리면 이재용 전 부회장 첫 번째 영장 기각될 때 그때 이제 검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또 예우라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특검 대치동 사무실 있다가 기다려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원칙대로 합시다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린 것이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서울구치소 고집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어느 특별한 공간에 그냥 경호원들과 같이 함께 있게 하겠습니다라는 검찰은 그런 의사는 밝힐 거고 아마 법원도 그걸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의 유치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이제 다른 그날 영장 실질심사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데 그건 아마 법원에 선택 안 할 겁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 예우 문제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예를 들면 그 혼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빈 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비워놓고 거기에 이제 경호원들이 아마 같이 외부를 좀 경호하는 그런 형태로 있어서 아마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다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네. 아마 검찰청일 수도 있고요. 네. 아마 경호를 생각하면 검찰청이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청취자 0701님은 작금의 상황은 정서가 아닌 정황에 증거한 정당한 구속 사유인데 무슨 사유가 필요한가요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우는 하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김정란님은요. 매번 느끼지만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쩜 그리 쉽게 핵심만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지 선생님 하셔도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교수 자리를 한번 알아보고 학위를 따서. 8888님은요. 어차피 재판 후 범죄 사실 인정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할 텐데 꼭 이제 구속을 해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또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불구속 수위를 입혀서 구속 상태에서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모습들이 외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혹시 보수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것이 변수를 작용하는 건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 부분들 국격의 문제 그리고 대선의 영향의 문제 이 두 가지 고려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고려해서 과연 불구속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이었지 그거를 다 빼고 순수하게 형사소송법만 들여다보면 구속될 여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김수남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국격이라든지 어떤 대선에 대한 영향 조기 대선 영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아마 김수남 총장은 이런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 설명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 하나만 좀 수정을 하면은 국격 얘기는 뺐으면 좋겠어요. 국격의 문제가 아니죠. 네. 국격을 위해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대한민국은 여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바로 법정에 서는 나라가 대한민국. 여기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높이는 겁니다. 자,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30일 모레 오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국정농단 사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사례를 보면은 보통 이제 다음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이기 때문에 더 좀 장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전망대 이제 예측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기각이냐고요? 네. 저는 발부될 것 같습니다. 발부될 것으로 보시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검찰에서 청구 안 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측 결과 틀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된다. 오늘 두 분이 의견이 오늘 일치네.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권력 남용적인 행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구속 사유죠. 두 번째, 증거의 멸구가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속 사유죠. 또 하나,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혐의가 더 큽니다. 그런데 불구속이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잠시 후 2부에서 곧바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어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끄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세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긴 하지만은 상황이 좀 다른 면이 많고요. 일단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럼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네. 또 만약에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집에서는 삼성동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민하던 김순환 검찰총장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뭐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법리에 따라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뭐 정치적 고려는 좀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김순환 총장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얘기는 그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쪽 부분을 법리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 많이 고려한 건 아니겠나.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형사소법 구속 사유가 있었지만 무슨 뭐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본 재판에서 유무죄는 가려지겠지만 공범들인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안종범 수석, 전 수석 그다음 최순실 씨 모두 다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만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근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아직 유죄가 흘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걔가 청구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근거는 뭐였냐면 청구하면 발부가 될 것이라는 게 깔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원 입장에서 검찰이 아예 불구속죄 기소를 하면 모를까 불구속 영장을 청구 안 하면 모를까 네. 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것을 기각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공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검찰은 내일 영장실시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공범 다 구속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이재용 뇌물 안에서도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뇌물 받은 사람은 구속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막내 판사가 배당이 됐거든요. 부장이 아닙니다. 부담이 크겠네요. 부장 판사가 아니고 젊은 판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격과 조기 대선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부장 판사라면 조금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자, 박상병 교수님.